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 개론의 김하선입니다. 자, 오늘도 배웠던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볼게요. 부동산 가격은 자연적 특성으로 인하여 불안전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거래 당사자의 개인적인 동기나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기 쉽다. 맞는 말이죠. 따라서 이제 본질적으로 부동산 시장 자체가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때문에 불안전 시장의 모습을 보이게 되므로 부동산 가격 역시도 불안전 시장에서 형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거래 당사자의 개인적인 동기나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기 쉽다. 이 점 때문에 나중에 이제 비교 방식상 대상 물건의 가액, 즉 가격을 결정하는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사정 보정이 필요한 이유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정 보정이란 말은 사정이 개입된 사례를 정상적인 사례 자료로 바꿔주는 작업 또는 특수한 사정이 개입된 사례 부동산 가격을 그러한 사정이 없는 상태로 보정해주는 작업을 사정 보정한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는 거고요. 2번 가치 발생 요인 중 상대적 희소성. 일단 희소하다는 건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겠죠. 그래서 인간의 욕망에 비하여 그 욕구 욕망의 충족 수단이 질적 양적으로 한정되어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맞는데요. 이때 상대적 희소성을 다른 문장으로 바꾼다면 상대적 희소성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문장을 바꿔낸 적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올지라도 뭔가 부족한 상태, 부족하다고 나와야만 희소성을 답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 꼭 기억하면 좋겠고요. 3번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라 단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은 일치하지 않죠. 불일치합니다. 단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은 불일치한다. 이 말을 바꾸면 가격의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가치에 수렴하기 때문에 가치와 가격은 괴리하는 게 아니라 일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은요. 단기와 장기의 위치가 바뀌었다면 옳을 수 있었던 문장이지만 안타깝게 틀린 지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볼게요. 4번 지역 분석에서는 개별 분석에서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근데 이거 내용을 따져보기 전에 문장을 좀 해석해 볼게요. 지역 분석에서는 개별 분석에서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그랬어요. 그 말은 지역 분석보다 개별 분석이 먼저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 문장 그대로 해석해 본다면 개별 분석이 선행 분석이 되고 지역 분석이 후행 분석이 되기 때문에 이 자체가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문장이 맞으려면 단어 하나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개별과 지역의 위치를 바꾼다면 옳은 문장이 될 수 있죠. 어떻게? 개별 분석에서는 지역 분석에서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한다라고 했다면 맞을 수 있었는데 하필 지역과 개별의 위치가 바뀌는 바람에 틀린 문장에 해당이 되겠네요. 5번 볼게요.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등을 말한다. 정확한 감정평가 규칙의 규정입니다. 6번 감정평가법인 등은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여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때는 해당 시장가치 외의 가치의 성격과 특징을 검토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일단 여러분 시장가치 기준 원칙인 거 아시죠? 자,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게 감평규칙상 기본 원칙 중에 하나인 건 아실 거예요. 근데 원칙이 있다면 예외가 존재하겠죠. 그 예외가 바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의뢰인의 요청이 있을 때. 뭐 순서는 관계없으니까요. 두 번째,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
셋째,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때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시장 가치 외의 가치, 시장 가치 외의 가치의 성격과 특징을 검토하지 않아요. 검토하지 않는다. 이 자체가 저의 주장이 아니라 법의 규정, 감정평가 규칙의 조문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장은 의뢰인의 요청, 이 말 대신에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라고 썼다면 그때는 특징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말이 맞을 수도 있었는데 이 말 대신에 의뢰인의 요청을 갖다 집어넣는 바람에 틀린 지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볼게요. 시점 수정은, 자, 시점 수정은 거래 사례 자료의 거래 시점의 가격을 기준 시점의 가격으로 정상화한다. 맞습니다. 자, 시점 수정은 거래 시점의 가격, 거래 시점의 가격을 기준 시점의 가격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기출문제를 보면 기준 시점 대신에 무슨 현재 시점이다, 뭐 신축 시점이다, 뭐 준공 시점이다, 여러 가지 말을 집어넣거든요. 자, 기준 시점을 제외한 어떤 말도 다 틀린다.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시점 수정은 기본적으로 가격의 변동이 전제되어 있죠. 자, 시점 수정은 가격의 변동이 전제되어 있다. 그래서 만약 가격의 변동이 없다. 가격의 변동이 없다면 시점 수정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기간 동안에 가격의 변동이 없다면 시점 수정은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겠죠. 자, 8번 수익 분석법 그랬죠. 일단 수익자가 붙었으니까 수익 방식이고 분석법은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쭉 읽어가니까 마지막에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한다. 그럼 조문 자체를 외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수익 분석법은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고 수익 환원법이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임대료 구하는 방법과 가격 구하는 방법의 종류만 외워놨어도 이 문장에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는 틀렸는데 만약에 맨 앞에 수익 분석법을 수익 환원법이라고 바꾼다면 이 문장 전체가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9번 볼게요. 기준 시점이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완료한 날짜 아니라고요. 여러분, 기준 시점은 원칙과 예외가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럼 원칙이 뭐냐?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일자가 원칙의 가격조사 완료일, 현장조사 완료일이 아니라 가격조사 완료일이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기준 시점이 미리 정해져 있을 때는 그 일자의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따로 존재하는 거죠. 자, 그래서 9번은 틀린 지문이네요. 그럼 마지막 10번 볼게요. 10번. 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대지 사유권을 일괄. 조문이 너무 길어요. 못 외워요. 사실상 외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요령. 문장 속에 일괄. 이 말이 붙으면 무조건 정답은 거래사례 비교법이 나온다는 거죠. 일괄자 나왔다면 주된 평가 방법은 거래사례 비교법이 나오기 때문에 10번은 맞는 지문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시간을 가져보았고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열공의 바다에 빠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